안녕하세요. 밤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할 일이 많아서 좀 진행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올렸던 영상들 한번 살펴보고 덧글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를 이어나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원전 수주 여기서 이제 코멘트 드렸던 종목들은 오늘 좀 분위기가 좋았죠. 뭐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하신 분들은 좀 괜찮았을 거고, 슈라님 1등 축하드립니다. 업버튼 제일 먼저 올렸습니다. 그렇지, 이런 걸 좀 해주라고. 이렇게 업버튼 몇 개 올라갔어. 이거 손가락 아래 두 개 누구야? 그 가상화폐 영상 요즘 올라가면서 이게 좀 싫어요. 이 손가락이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뭐 그렇지, 사람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면 보통 배척하는 게 인간의 심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한국전력의 예로 장기 투자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장기 레이스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페이스를 맞춰야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편성대님은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투자자로서 자산을 키워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의 기본 영상 잘 봤습니다. 투자는 길게, 그런데 젊었을 땐 지금 당장이 되어야지. 오래 기다리지 못한다. 예, 제가 했던 말이죠. 마인드가 이렇게 되면 투자는 실패가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전은 10년을 보고 그렇게 트레이딩을 해가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주식한 지 6개월 동안 이빨톡톡님 방식대로 매매를 해봤는데요. 초보인 제가 이렇게 수익을 냈다는 게 놀라울 정도입니다. 정말 좋은 매매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매매를 하면서 주식과 현금 비중, 여기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공부를 관리에 대한 고민과 시스템 연구를 많이 하세요. 지금은 장이 좋으니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맞아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개나 소나 누구나 수익을 다 낼 수 있는 장이에요. 수익을 못 내면 말이 안 돼. 아무거나 사도 오르니까. 뭐 셀트리온, 뭐 SK 하이닉스, 작년 10월 달부터 그거만 안 사면 그냥 다 올랐다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은 이제 장이 좋으니까 수익이 나는 거지 시스템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거 고민을 하셔야 되고, 장기 투자, 최저점 매수에 복리를 입히자. 그쵸, 그게 내용이죠. 한전 평단이 38,000원 정도인데 그냥 계속 열심히 모으는 게 답일까요? 내릴 때마다 샀는데도 끝이 없네요. 이제 거의 바닥이 왔네요. 이렇게 비중 관리를 하셔야죠. 한전 이 한 종목에 이제 계속 물 타다가 이제 몰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스스로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만드셔야죠. 이 말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평단이 38,000원, 지금 한 36,000원, 35,000원 되죠. 근데 이 말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너무 마음이 급했어. 그러면은 물을 너무 빨리빨리 태웠다는 거죠. 뭐 4만원대 이때부터 지금 고점부부터 태웠다는 거 아니야. 지금 한국전력 한번 볼까요? 자, 평단이 38,000원. 그럼 어디부터 샀을까? 내가 봤을 때 비중이 한 50%는 실려있다고, 이분 같은 경우는. 자, 보자고요. 자, 한국전력이 평단이 38,000원이면 이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진입을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진입을 해서 평단이 여기 맞춰져 있다는 거야. 그럼 비싸게 산 부분은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이 비중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3만원까지 빠질지 25,000원까지 빠질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맥시멈이 한 3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그 밑으로 더 빠진다 그러면 일부는 잘라내고 다시 모아가겠죠. 그건 손절 개념이 아니고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표가를, 한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10만원 이상 보고 있으니까 한 5년 10년 보고, 그럼 그동안에 이제 긴 추세를 어떻게 잡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내가 목표가 10만원 얘기했다고 이게 뭐 5년 10년 후에 될 수도 있고 당장 2년 후에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할까지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지. 왜? 너무 싸니까. 그러면 이 싸면 싼 게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건 기회라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서 비중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비중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몰빵 들어가면은 이제 고통스러워요.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게 고통스러우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게 잘 모르겠으면 어떡해. 내 영상 보면서 공부하는데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거지. 그런 부분이 뭐 제대로 이제 판단이 안 선다 그러면. 그리고 영상을 2개를 올렸었죠. 이것도 한번 덧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조선주를 좀 갖고 계셨어요. 조선주는 지금 영상은 언제나 안정감을 줍니다. 고래님 감사하고요. 뭐라고 해야 돼? 송수? 송수님 감사하고요. 조선주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뭐 이런 데는 별로 좋게 안 봐요. 근데 주가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건 너무 싸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재무 구조는 좀 안정되고 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LNG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어요. 모멘텀.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을 좀 탈피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는데, 이제 바닥 구간에서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좀 조정을 받아주면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지금은 좀 높다고 보이고요. 저는 일반 조선주들은 별로 좋게 안 보고,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별로 좋게 안 보고, 제가 이제 뭐 장비나 소재 쪽 그쪽 좋게 본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부채 규모가 많이 줄었어요, 조선주들도. 그래서 지금은 재무구조가 좀 안정적으로 돌아왔다 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뭐 굉장한 강세장이었죠. 뭐 이제 지수는 뭐 1% 2% 이렇게 뭐 상승하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계좌 상황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이거는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장이 좋아서. 셀트리온만 빠지고 뭐 다 올랐으니까 지금 같은 데는 장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 이제 수익이 안 난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이 조정이 저는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 너무 다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대기하고 있는 악재가 좀 있습니다. FTA 제협상 이쪽에 대한 악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대기 중인 게 외국인 대주주 과세 뭐 이쪽에 대한 정책 악재가 이제 이게 7월에 있죠. 그래서 한 2월 달부터 선반영된다 그러면, 미리 조정을 좀 받아준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된다 그래도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뭐 불확실성 해소해갖고 이제 뭐 시장에 다시 움직이는 상황이 만들 수 있고, 이 조정이 만약에 안 오고 지금처럼 이제 장이 뭐 횡보를 한다든가 하면 이제 뭐 6, 7월에 5월부터 이제 7월 사이에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정 흐름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달러 약세, 이게 미국에서 지금 방어를 안 하고 있죠. 금리도 오르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동안 달러 가치가 높았는데 달러 가치를 낮춰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리를 올려버리고.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빚이 갚아지는 그런 이제 효과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부채가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이 편법을 써서 좀 악의적으로 지금 악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트럼프 정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부딪힐 수 있는 무역 전쟁,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이게 이 우려가 이제 뭐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보다 낙폭이 커질 수 있고, 이 외국인 대주주 과세는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해든지 말든지 뭐 별 상관없는 악재인데, 이제 심리적으로 투심이 무너지면 한번 빠질 수 있겠죠. FTA 제협상, 외국인 대주주 과세, 뭐 달러 약세, 전 세계적인 이제 무역 전쟁,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주가가 6개월 선행한다고 봤을 때 7월 달에 이게 발표가 난다 그러면 지금 이제 1월이잖아요. 1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조정이 시작될 수가 있겠죠. 한 3개월에서 한 길면은 한 5개월 정도. 그러니까 그 조정이 되면 외국인 자금이 빠지고 뭐하고 하면 이제 메이저 자금이 빠지면 뭐가 빠지겠어요?
대형주 빠지겠죠? 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테마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순환매를 계속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코스피는 이제 뭐 IT,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고 싶어 죽겠는데 이번에 빠져주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게 SK하이닉스가 이제 6만원 밑에서 뭐 이제 45,000원에서 6만원 이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잡는 흐름이 보이면 또다시 기회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빠지게 되면 좀 장기적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코스닥은 뭐 바이오겠죠? 셀트리온 3인방부터 해서 셀트리온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큰 폭락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들이 좀 이제 뭐 방어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빠질 건데 지금은 이제 뭐 금융위기라든가 그런 뭐 시그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들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지수가 조정 중이어도 계좌는 계속 괜찮을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가 있다. 지금 말씀드린 얘네들만 안 갖고 있으면 되죠. 바이오랑 IT 대형주 그것만 안 갖고 있으면 계속 괜찮을 수 있다. 계좌 예로만.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오늘 할 이야기는 기회는 이제 평생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 세상에 기회는 3번이다 뭐 이런 속담이 있죠. 근데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 금융 하는 사람들은 평생 널려 있다. 기회가. 이 기회는 평생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는 평생 널려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급하면 돼야 안 돼요. 지금 마음이 급해서 꼭지에서 상투 물어버리고 뭐하고 하면 내 자산이 줄어버리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깎아먹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줄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정성으로 변동성을 약하게 해서 자산을 계속 복리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시스템 고민. 이제 그러니까 매매를 하고 보유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 파동, 주가의 변동폭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제가 뭐 영상으로도 계속 언급을 하면서 매매법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저런 것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금을 만들 때는 아쉬움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같이 장이 좋을 때 현금을 조금씩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르르 만들면 되니까. 시장 흐름이 이상해. 그러면 현금을 우르르 만들어버리면 돼요. 저는 한꺼번에 수익 딱딱딱딱 잘라서 만들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비중을 확 줄여버리면 돼. 한순간에.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수익이 날 때마다 조금씩 나눠 팔면서 이제 현금을 만들고 주가가 이제 막 계속 막 무너져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있을 때 자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도 그렇고 현금을 만들 때는 항상 아쉬움을 버려라. 내가 팔았는데 주가가 더 간다. 이게 뭔 상관이에요. 난 수익을 보고 팔았는데.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비중 관리를 해놨다 그러면 수익 중인 종목, 손실 중인 종목 조금씩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거야. 그래서 손실 정리를 했는데 이게 뭐 30% 50% 가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투자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전체 계좌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현금을 딱 만들었으면 그 종목에 대한 움직임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는 마인드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깡통을 차고 항상 손실을 보고 하는 거예요. 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있는데 현금이 있어야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선 투자 자산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이게 뭐 1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이 자금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금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시스템만 있으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시간만 투자하면 항상 수익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가상화폐 가갖고 가상화폐 그거 매매나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또 이제 변동폭도 줄어갖고 돈도 안 돼. 그거 매매해봐야. 제가 영상 그거 하나 올리면서 가상화폐 영상 하나 올리면서 좀 모니터를 해봤는데요. 매매 좀 해보려고. 변동폭이 너무 약해. 응? 하루에 한 200%, 한 500% 정도 움직여줘야지. 한 100%에서 한 500% 정도는 움직여줘야지. 움직여줘야? 무가치하니까. 가상화폐는 무가치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움직여줘야지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뭐하고 하죠. 왜? 자산을 쪼개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가상화폐 할 바에는 선물 매매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제 뭐 상승 탄력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끝물을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뭐 매매도 별로 이제 매력이 없다, 가상화폐는.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가치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보다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주식을 사면 손해볼 일이 없어요. 이제 장기적으로 뭐 2년이고 3년이고 보면 이제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은 해야죠. 생각은 해야죠.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데 지금 주가 위치, 그러니까 PBR 뭐 항상 얘기하는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봐서 기업 가치를 볼 때는 항상 PBR을 기준으로 봐라.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과 거의 밀접한 거기 때문에 1 미만에 있는 것들, 이런 가치주들 중에서 이제 뭐 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이제 적자가 아닌 기업들, 그런 것들 찾아서 이제 투자를 하면 손해보기가 어렵다. 그건 이제 다 검증이 된 거니까요. 제가 영상을 그동안 올리면서 말해드렸던 그 종목들은 거의 6월에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 5개 빼고 그 조정장이 아직 회복을 못한 거니까요. 그 종목들 빼고는 전부 다 무슨 막 100% 이상씩 간 거 굉장히 많죠.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회원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운영하면서 날라간 종목도 생각을 해보라고요. 근데 그런 100%, 200% 이런 자잘한 수익,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들은 사실 별로 볼 필요가 없어요. 내 계좌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 왜? 자산은 잘게 쪼개놨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만들어갈 수 있는 수익이 뭐 100% 수익이에요. 누가 뭐 전문가들 보면은 뭐 수익 100% 냈다고 자랑질하고, 그거 다 하수야, 하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수가 이제 하락할 흐름이 보이는데 주식 비중이 100%라면 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왜? 주가가 빠진다는 거는 이제 지수가 빠진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종목들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런 확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 지금도 싸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금 비중을 이제 유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현금 한 20-30%는 만들어 두고 보유 대응하는 게 이제 유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보유 종목이 이제 상승을 크게 해서 이제 버블 구간에 진입했다 그러면 분할 매도를 하면서 이제 현금 비중을 늘려가고, 그 현금 비중으로 이제 가치적으로 더 매력 있는 종목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면서 수익보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항상 이제 욕심 때문에 주저하고 분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주저하고, 내가 분석을 했는데 지금 자리에서 더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못 팔아요. 또 왜? 팔았는데 가버릴까봐. 또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팔면은 또 이제 원금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까봐 또 못 팔아. 그러니까 이래도 못 팔고 저래도 못 팔고 그냥 계속 못 파는 거야, 주식을 그냥. 그런데 평생 가지고 있지 못해. 왜? 항상 꼭지에서 물린다. 이게 장기 꼭지에서 물리면 10년 지나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같은 거 물려버리면 재수없어서 이제 물려갖고 이게 만약 꼭지를 잡이를 해버리면 이게 꼭지일지 한 번 더 이제 뭐 한 2-3년 있다가 더 올라가고 그게 꼭지일지 모르지만 꼭지를 잡이를 한 번 해버리면 10년이 지나가도 그 자리는 오지 않아요. 과거에 이제 OCI가 60만원 했을 때잖아요. 60만원 OCI 산 사람들은 지금도 회복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고. 그 가치에 대한 분석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 상승을 크게 해서 이건 얘기했던 거구나. 그렇게 해서 현금을 만들 때는 주가에 대한 파동에 대한 거는 신경을 쓰지 말고 내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비중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정금이에요. 제가 일정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정한 금액을 줄여갖고 일정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산이 예를 들어서 운용자금이 1억인데 일정금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잡았다. 그러면 사고 팔고 할 때 무조건 100만원씩만 사고 100만원씩만 팔고 하는 거예요. 100만원씩만 팔고 하는 게 아니고, 팔 때는 이제 뭐 전체를 다 팔겠지만 이제 이 살 때는 무조건 100만원씩 맞춰갖고 사는 거예요. 같은 종목을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개 종목을 쪼개서 사더라도 이 일정금은 맞춰서 사는 거예요. 이 부분이 돼 있어야 이제 확률적인 이점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정금을 100만원을 책정을 해서
가정을 하고 10,000원짜리 주식을 100주를 사서 보유를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서. 이 주식이 13,000원 가면 30만원 수익이 발생을 하죠. 그럼 30% 수익이 누적이 돼요. 그러면 3,000원의 파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14,000원에 다시 100만원을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10,000원일 때는 100주를 살 수 있는데 14,000원일 때는 71주밖에 못 사잖아요. 14,000원짜리 종목을 사면. 근데 이 종목이 11,000원에 대해서 똑같이 3,000원 파동이 3,000원이 밑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해서 손절을 잡게 되면 78만원을 22% 손실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3,000원의 파동이 있었어도, 같은 금액의 파동이 있었어도, 금액이 똑같이 3,000원 올라가고 3,000원 내려가고 했어도 일정금이 일정하면, 일정금이라는 게 이게 맞춰져 있으면 이제 손실은 줄고 수익은 확대되는 이런 효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률의 이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은 항상 똑같이 맞춰서 진입을 하고 이제 뭐 포지션을 잡고 해야 된다고. 그 부분을 못해. 욕심이 생겨서 이건 더 갈 것 같으니까 300만원 사고 이건 덜 갈 것 같으니까 100만원 사고. 그럼 뭐 하려고 분할 매도를 해. 그냥 몰빵해버리지. 그러니까 비중 관리라는 거는 일정한 금액을 항상 똑같이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확률적인 이점을 가지고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을 해보면 손실 확률은 낮출 수 있고요. 매수와 매도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매수를 해서 내 분석이 틀렸으면 손실 처리를 하면 돼. 내가 나중에 이건 진짜 아니겠다. 이거 분석이 실수다. 이 종목은 가능성이 없어. 이거보다 가능성이 더 높은 종목이 보여. 그럼 그냥 잘라내고 이동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사서 20% 손실 났어. 그럼 이제 80만원 됐는데 이제 또 다른 종목 사서 또 같이 100만원 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관리가 된다는 거죠. 수익과 손실에 대한 관리가 된다는 거야. 자, 기아차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비중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가치 판단이 항상 우선시 돼야 되고요. 기아차가 제가 최초 이제 OCI랑 같이 추천을 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OCI 뭐 7만 얼마 때. 지금 이제 더블 이상 갔지, OCI는. 근데 기아차는 못 갔단 말이야. 기아차랑 OCI랑 똑같이 일정금을 사놨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보면 수익일 거 아니에요. 두 종목 똑같이 일정금을 나눠놨으니까. 그쵸? 이런 게 이제 비중 관리란 말이에요. 그런 비중 관리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이때 진입 시점이 왔으면 이제 매도 포지션을 이렇게 줬죠. 트레이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트레이딩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분할 매도를 잡아가는 거고, 그리고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분할로 사는 거야. 일정금이라는 거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이렇게 정해놓고 사는 거라고. 내 자산 규모에 맞춰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 또 이제 일정금을 줄이고, 전에 샀던 일정금에서 예를 들어서 비중을 100만원씩 2비중을 샀으면 200만원 들고 있으면 100만원을 파는 거예요. 여기서 100만원을 더 사. 그리고 또 100만원을 팔아. 또 100만원을 더 사. 100만원 팔고 100만원 팔면 또 1비중 남고 100만원 사고 100만원 사고 100만원 사고. 여기는 낙폭이 컸으니까 한 2번 샀어. 그럼 여기 위에서 또 한 2비중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 있는 동안에도 이 파동을 통해서 수익이 쌓여간다. 그리고 비중 관리가 저절로 된다는 거죠. 기아차는 지금 이제 이 밑으로 갈 확률은 없어 보입니다. 거의. 지금 거의 바닥을 잡은 것 같아요. 이게 바닥을 잡았다면 추세가 지금부터 이제 돌아설 거란 말이에요. 이 돌아서면 올라가는 동에도 이제 비중 관리를 하면서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을 때, 이 앞에 이게 한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됐으니까 이 1년 동안 누적해서 매매해서 가지고 있는 비중은 이 가격보다 위로만 올라가는 구간에 나오면 다 수익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쵸? 계속 사서 모으고 있으면 비중 관리가 돼야 안 돼요. 이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실려버리잖아. 그러니까 트레이딩은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냥 보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기아차 100만원. 이때 같이 추천드렸던 게 OCI 100만원. 뭐 다른 종목들도 여러 개 있었는데 뭐 기아차랑 YGN 더 뭐 몇 개 말고는 전부 다 갔으니까. 그러면 확률적으로 어떤 거 빠지고 어떤 거 올라갔을 때 올라간 게 떨어진 거보다 수익이 크면은 수익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근데 반대로 이제 기아차는 마이너스 30% 손실인데 이게 만약에 500만원 사놓고 이거 OCI는 플러스 120% 뭐 120% 수익이야. 근데 OCI를 사고 이거는 500, 이러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지 이거는.
수익 나면 120% 났고 이거는 30% 손실인데 여기 비중이 실려있으니까 손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바에는 몰빵 투자를 해야 돼요. 비중을 일정하게 맞추지 않을 거면 그냥 한 종목에다 때려 박아버려야 된다고. 똑같은 거야 그거나 이거나. 그러니까 일정금을 항상 맞춰야 된다. 비중에 대한 부분이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잡아놓고 트레이딩을 하든지 보유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적립계좌인 거고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건 트레이딩 계좌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점을 다 우리가 다르게 운영을 해서 트레이딩 계좌와 이제 적립계좌로 운영을 하죠. 두 가지 시스템을 나눠서. 이 적립계좌가 처음에는 이제 저축 관점으로만 시스템을 맞춰놨는데 이제 우리 회원분들이 여기에다 운영하는 비중이 자꾸 많아지니까 여기에다 시스템을 막 추가해가지고 시스템을 변경을 했단 말이야. 1년 동안 바꿨어. 근데 이건 혁신이라고. 혁신. 내가 만들어낸 바꿔낸 이 시스템은 혁신이야. 혁신. 우리 회원분들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정말 개고생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이런 식으로 계좌를 두 개를 운영하는데 여기서 수익 난 거 조금씩 적립계좌를 옮겨서 저축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저는 혼자 운영을 할 때는. 근데 요것만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요것만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이것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도 이것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도 이제 복리를 입혀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입혀서 이제 고민을 해서 시스템을 바꿔버리면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스스로 지금 당장 그냥 일괄매도 해버리고 다시 잡아가면 돼요. 투자라는 거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흔들린다 그러면 그 마인드가 흔들린다 그러면 내가 분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 공부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주식시장에서는 기회가 수도 없이 온다는 거. 이거 하나만 봐도 이때 샀으면 이번에 이제 수익 내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이때 샀으면 수익 내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샀어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수익 내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볼게요. 제가 이제 기아차 이때 최저 진입시장 이거 동그라미 쳐놨던데 처음 이거 추천드렸을 때 똑같이 OCI 추천드렸던 때가 이때가 트럼프 당선된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그리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추천했던 자리가 이 자리다. 그냥 무조건 100% 이상 보라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16만원까지 갔잖아요. 이때가 74,000원 뭐 이때라고. 최저 바닥이잖아요. 기아차도 이렇게 될 수도 있었죠. 근데 업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돌아서는 거야. 그래서 기아차는 요만큼 빠졌고 OCI는 이렇게 간 거란 말이에요. OCI만 있었냐고. 이때 뭐 엄청 많았죠. 이제 뭐 추천했던 종목이 뭐 카카오도 있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뭐 영상에서 말한 우리가 매매했던 구간은 이 구간이었어요. 구간부터 이렇게 왔죠. 또 메디포스트도 있었고 이 종목도 처음에 이제 5만 얼마 뭐 5만 얼마 여기였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왔죠. 기아차는 이제 이런 자리가 온 거예요. 이제 바닥 잡으면 이제 지금 이 자리다. 과거에 내가 살 때가 이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때가 여기였고 지금 이제 요 자리가 온 거예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기아차도 1년 2년 이렇게 추세 만들어서 그냥 가버린다고. 이 사이에서 트레이딩을 하든지 그냥 갖고 가든지 그건 이제 자기 이제 본인 판단이고. 이게 OCI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여기에서 진입을 했다 치자고요. 그럼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동안 개고생해죠. 그리고 나서 1년 있다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시점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지 왜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하냐. 이 자리인지 이 자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딨냐고요. 없다고. 바닥에 근접해 있으면 여기에서 잡아가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이게 잡아가면 계속 매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렇게 가죠. 근데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진입을 했어요. 계속 비싸게 사야 돼. 더 살 때는 이게 눌림목에 사든 언제 사든 계속 비싸게 사야 되죠. 그럼 나중에 이게 이제 시세가 뭐 300%가 가든 100%가 가든 500%가 가든 간 다음에 이렇게 뒤로 내려왔을 때 어떻게 돼요? 시간이 길게 가면 갈수록 이건 리스크잖아. 이렇게 내려왔을 때 사는 거는 가치 저평가권에 살 때는 이건 리스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아차 처음 추천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이 자리가 바닥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갈 줄 알았다고. 근데 어때요? 이제 눌리고 해서 이제 바닥이 나온 것 같아. 이 자리에 저점을 안 깨면 가는 거니까. 악재는 다 터졌고 나올 건 다 나왔고 2018년도엔 좋을 거라 그러고 현대차에서 수소차 뭐 이런 거 이제 뭐 투자 확대 뭐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이게 움직여갖고 이 자리만 뚫어버리면 4만원만 뚫어버리면 이 자리부터 샀던 거는 다 수익 구간이잖아요. 이 밑에서 샀던 거는. 그쵸? 4만원만 뚫어버리면 이 구간에 매집을 얼마나 했어요? 이렇게 장기 구간에 트레이딩을 하고 매집을 얼마나 했어? 못했잖아. 못했으면서 뭐 말이 많아. 항상 투자에 대한 근본, 기본에 대한 걸 생각을 해야 돼. 기아차 얼마나 싸요? 지금 현대차보다 싼 종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현대차가 가면 기아차 가요. 현대차보다 지금 코스피에서 싼 거 찾으려고 그래도 굉장히 어렵다고. 현대차보다 싼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그렇게 싸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같이 준 거지. 코스닥 시장. 자, 코스피 때문에 막 이렇게 눌려있을 때 막 코스닥 간다고 저는 이제 600포인트 때 이 밑에 있죠. 이때부터 난 1500포인트 얘기했단 말이에요. 계속. 사람들은 어때요? 요만큼 올라오니까 이제 뭐 1000포인트가 어떠니 1500포인트가 어떠니 막 떠들죠? 이 사기꾼 새끼들이야 이거 다. 전 이때부터 계속 얘기했다고 이거. 코스닥 무조건 이제 1500포인트 3000포인트까지 이제 버프를 확대해 갈 거고. 근데 못 받치고 뭐예요? 바이오가 주도할 것만 애매했어요 이게. 왜? 바이오는 2015년도에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주도주로 부상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 고평가니까. 2015년도에 바이오는 버블을 확대해놔서 나는 이 버블이 무조건 꺼질 줄 알았어요. 앞으로 2년 3년 동안. 근데 이게 버블을 더 키워버렸어. 2015년도에 이제 버블이 이빨 만들어놔서 2년 동안 그렇게 빠졌는데도 버블이 안 빠졌어요. 엄청난 버블 상태였는데 버블을 더 확대해버렸어. 그럼 이게 꺼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5년 10년 빠진다니까 바이오는. 제가 판단했을 땐 그래요. 그러면 그 바이오만 가면서 이제 소외됐던 종목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지수 무관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도 우리가 현금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생각을 한다 봤을 때 이때가 이제 뭐 계속 뭐 그 악재가 나왔을 때고 이때가 이제 트럼프 악재가 나왔을 때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전 세계는 망할 거다 어쩌고저쩌고 위기 조장하고 응? 그리고 푹 무너졌을 때 9월달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때였나 9월달에 무너졌을 때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가치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고. 지켰던 건 IT밖에 없었다고. 이때 무너졌을 때가 이제 뭐 북한에서 핵을 쏘니 어쩌니 하면서 그럴 때가 항상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다 기회였다는 거죠. 이런 기회는 평생 앞으로도 계속 온다고. 이제 지금 이제 막 팍 무너질 때 봐봐요. 무너질 때 뭐 때문에 무너지겠어? 뭐 대주주 양도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거 나오고 이제 뭐 트럼프가 이제 뭐 전 세계 무역 전쟁을 시작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전 세계 경기가 꺾이고 뭐 그렇게 무너질 때는 항상 기회다. 지금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경제 위기는 없습니다. 금리가 최소 4% 5% 가야 돼요. 경제 위기가 온다.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견딜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벌어들이는 거나 뭐 이런 거에서 견딜 수가 있는데 경제 위기가 이제 부동산 발로 올 거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동산 발로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면 왜 부동산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빚이라는 게 다 부동산에 물려 있잖아요. 거의 한 빚의 90%는 아마 주택담보대출 거라고.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상가담보대출 다 담보대출이잖아. 아무튼 건물 이런 거는.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벌어들이는 걸로 이걸 못 메워 이제 빚을. 이제 이자를 못 메워.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 경매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럼 죽어버릴 거 아니야. 이런 구간이 올라가면 금리가 4, 5% 돼야 된다고. 2%, 3%대까지 버틴다니까 서민들은. 서민들이 죽으려면 금리가 이 정도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방어가 안 돼. 국가에서 방어가 안 된다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게 한번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물가 올라가고 뭐하고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방어가 안 돼요. 뭐 그거 다 방어할 수 있었으면 IMF하고 2008년도 금융위 이런 게 괜히 나오나? 다 방어할 수 있으면 방어해야지. 그게 왜 터지게 냅둬. 미리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부동산 정책 계속 내고 뭐하고 있어도 안 잡히죠? 이 투기는 어떻게 해요? 다 죽어야 잡히는 거야. 가상화폐도 마찬가지. 가상화폐 지금 비트코인 이런 거 200만원 100만원 돼야 잡히는 거라고 투기가. 지금 상황에서 안 잡혀요 이거. 500만원 이렇게 가도 사람들 버틴다고. 이제 100만원 200만원 되면 이제 망했다고 다 이제 던지고 나가지. 그런 구간이 항상 반복이다. 이 투기의 패턴은 항상 반복이래. 그럼 투기의 패턴이 나올 때마다 항상 기회라는 거야. 지금 이거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부터 650포인트부터 이렇게 튈 때까지 이건 바이오가 올린 거라고요. 시장이 올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치주들은 아직도 요 바닥에 있어요. 바이오가 거품이 꺼지면 가치주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가치주들이 올라가는 속도가 바이오가 꺼지는 속도보다 빠르면 이게 횡보를 할 거고 지수가. 바이오가 무너지는 속도가 무너져서 사라지는 시총이 이제 뭐
가치주들 그거보다 만약에 빠르다. 그럼 지수가 이제 낙폭을 굉장히 키우겠죠. 지금 보면은 딱 시점도 이게 1파, 2파, 3, 지금 보면 코스닥 지수 딱 보면 이거는 아직 뭐 리스크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나오는 건 이제 다 핑계인 거고 딱 보면은 엘리어트 파동으로도 이미 파동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보세요. 자, 하락 1파, 하락 2파 나오고 이제 상승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진 다음에 여기서 상승 1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 2파, 상승 3파. 여기에서 이제 하락 2파가 나오겠죠. 한 670포인트까지 빠지면은 이거는 좀 이제 뭐 큰 악재가 있어야 이렇게 빠질 거고, 요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걸 다지면은 이제 이게 큰 그림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하락 3파가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상승 1파, 이게 상승 2파, 그리고 이제 횡보를 하면 상승 3파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하락을 해서 이렇게 폭락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다.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좀 폭락을 한다 그러면 이건 675포인트까지 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 거의 뭐 금융위기 수준의 뭐 그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가 이제 가지 못하는, 지금 순환매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올해 내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순환매가 변동성 확대하면서 막, 그리고 2019년도에 다 같이 이제 와 하고 가는 거지.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은 주식시장은 기회가 항상 온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현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항상 이렇게 과일권을 안 있으면, 왜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제 현금을 만드는 거지, 그게 뭐 무서워서 팔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뭐 하락이 무섭고 뭐하고 하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되지. 하락은 항상 반가운 거야. 내가 그동안 비싸서 못 사던 주식들이 겁나 싸죠.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하고 이제 자산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악재가 있거나 리스크가 있거나 시장이 무너질 때, 그럴 때는 항상 기회다. 가치를 믿으라는 거죠. 가치를. 가상화폐는 왜 위험하다 그러냐면 그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가상화폐, 바이오, 이거는 가치 판단이 어렵다.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럼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이게 무서워요. 이게 견딜 수가 없다고. 근데 가치 판단이 확실한 것들 그냥 견디면 됩니다. 힘들고 뭐하고 한 것도 2번, 3번 견디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웃으면서 가요. 뭐 힘들지 않다고. 왜? 다 경험했던 거니까.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평생 반복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운영을 어떻게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이 안 되고 예측이 안 되고 계획이 안 되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진짜 저축만 해야 돼요. 트레이딩이고 뭐고 할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진짜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못하겠다, 마음이 불안하다, 이런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그냥 가난하게 살든지 아니면 내가 좀 벌어온 돈이 있거나 좀 여유가 있으면 그거 갖고 누리고 살면 돼요. 주식 투자 같은 거 하지 말고 뭐 펀드에다 맡기고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회라는 거는 항상 있기 때문에, 평생 오기 때문에 계속 와요. 수도 없이 매일, 매달, 매년 계속 온다고. 주식시장에서 기회는,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온다고. 기다려서 보이는 기회만 잡으면 돼. 그 모든 기회를 내가 다 취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보이는 기회만 잡으면 된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추천 마크 있고요. 광고 시청도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영상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그 가상화폐 제가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그 올린 거, 그거 댓글들 구경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댓글 단 사람들이 이제 뭐 거기에서 이제 공감도 해보고, 또 아닌 것 같은 건 이제 뭐 비판도 해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이제 영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가상화폐 이 영상을 올린 다음에 실효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더라고. 자, 가상화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악플 단 사람들도 되게 많고 뭐하고 한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근본적인 가치라든가 우리가 투자를 하려 그러면 항상 가치가 있는 쪽에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내일 한번 다시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